이렇게 하나. 해가 정수 x가 5개일 때 이렇게 풀라고 나왔네. 결국 둘 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 있네. 절대값이 포함됐으니까 나눠서 풀어야겠지.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어서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안녕. 앉으세요. 안지훈, 김은득, 김재동, 김도현, 김철희, 목성훈, 배지우, 오서연, 이대한이 하지 않았네. 보자. 이것까지만 하고.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는 구간을 나눠서 풉니다. 인수분해 되는데 이걸 전개하면 좋지 좀. 작다니까 사이값.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없네. 두 번째, x가 1 이상일 때는 그냥 나오네. 작자 크크.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건 1 들어가고 또는 3 이상입니다. 이해 가니 여기까지?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구간 나눠서 풉니다. 이렇게 A가 섞인 2차 부등식이어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되면 못 풀거든요. 2A 마이너스 1, 맞지? 그러면 얘 답은 2분의 1에서 A 또는 A에서 2분의 1입니다. 둘 중에 뭔진 모릅니다. A 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맞지? 여기까지.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도록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합니다. 얘 답을 표시하면 1 하나 3 이상. 만약에 얘라면 2분의 1이니까 여기야. A가 이 정도 되겠지? 겹치는 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상황은 아니고 위의 상황만 됩니다. 위의 상황이니까 여기다 표시하면 2분의 1. 이건 안 된다고 설명했고,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쭉 가겠지? 그 안에 정수가 5개 있어야 돼. 하나 있지? 2개 있지? 여기에 4, 여기에 5, 여기에 6, 여기에 7. 그럼 A가 이 정도에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 존재하죠. 그래서 A의 범위는 6에서 7 사이입니다. 어디에 동을 쓸까? 앞이야, 뒤야? 쓰면 이 위치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5 들어갑니다. 답입니다. 괜찮지? 잠깐만. 이다은이 안 왔네.
됐죠? 괜찮나요? 39번. 2x제곱 마이너스 2에 n-1x n 빼기 1은 0입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 두근이 이런 상황입니다. 근의 위치를 알려준 거야. 근의 위치 그래프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알파 베타. 그럼 만족하죠. 이 그림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이걸 식으로 바꾸는 게 한판축을 이용한 바꾼다고 그랬지. 맞지? 한판축 얘를 fx로 놓고 f-1은 이 숫자의 함수값 양수입니다. f1 함수값 양수입니다. 판 쓸까 말까 써야 됩니다. 음수값 안 나왔으니까 판별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이 등호 때문에 둘이 근이 같을 수도 있어. 야, 시작하자마자 졸면 되겠니 안 되겠니. 축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이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도록 써주시면 돼요. 먼저 f-1부터 대입합시다. 2 플러스 2에 n-1이 n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3m 마이너스 1 사라지고 얘가 1이니까 m은 3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네. 다시 f1 2에 n-1에 n-1 0보다 큽니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지 여기? 맞죠? 마이너스 m이 4 플러스 3 맞니? 3보다 작다네요. 됐죠? 그 다음 판별식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한다. 곧바로 전개 안 된다. n-1, n-3 작작 크크입니다. 축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2 사라지고 n-1에 양변에 2 곱하니까 이렇게 돼서 1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를 수직선에 표시해서 먼저 3분의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이게 함수값의 표현이고 작작 크크 판별식 1, 3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세 번 빗금친 데는 여기네요. 그래서 m값의 범위는 3분의 1에서 1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한판축을 이용한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를 이렇게 표현해서 푼 겁니다. 괜찮나? 그러면 부등식은 이제 끝났어요. 오늘은 평면 좌표로 가겠습니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 나눠서 푼다는 얘기야. 드디어 부등식이 끝났네. 오, 부등식 너무 길었어.
그럼 봅시다. 평면 좌표. 평면 좌표에서는 공식이 좀 나오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식,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과 그리고 중선 정리, 그리고 무게중심 뭐 그런 게 나옵니다. 설명할 건 많진 않은데 봐봐. 여기가 A라는 좌표가 있고 여기가 B라는 좌표가 있어. 마이너스 1이고 이 좌표 이름은 수직선에서야 여기가 3이야. A,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빼면 되죠. 빼면 됩니다. 4. 만약에 A라는 좌표가 X고요. B라는 좌표가 Y입니다. A,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빼면 되죠. 누가 더 커 근데? 왜? 뒤에 써 있으니까. 모를 때는 뺀 다음에 절대가 붙이면 돼요. 알겠지? Y로 써 있어서 알파벳 순서가 Y여서 Y가 더 큰 건 아니야. 알겠지? 그냥 무조건 뺀 다음에 모르겠으면 절대가 붙이면 돼. 이게 길이 구하는 방법이야. 수직선에서. 이걸 확장시키면 좌표평면. 사실 알지? A라는 좌표가 X1, Y1, B라는 좌표가 X2, Y2입니다.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구하지? 이거 알죠?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알죠? 알아야 됩니다. 증명 한번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증명하면 돼요. 이 길이는 뭐야? x1이고 이 길이는 이 좌표는 x2야. 그럼 이 길이는 x2 빼기 x1이잖아. 이 좌표는 y1, 이 좌표는 y2. 따라서 이 길이도 y2 빼기 y1입니다.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 AB의 제곱은 가로 x1, x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 제곱되면서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길이니까 플러스 루트만 붙이면 끝이야. 이게 공식 증명 끝. 외우세요. 반드시 외워야 돼. 두 점 사이 거리는. 하나만 연습할까? 그냥 간단하게. 2,3, B가 마이너스 1,5다. 그럼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빼 3의 제곱, 빼 2의 제곱. 마이너스는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제곱하니까. 루트 13.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좀 자주 나오는 수들은 좀 외워야지. 3대 4대 5. 피타고라스 수는 좀 외우세요. 뭐 쓸까? 뒤에다. 15. 17. 그냥 여기까지 하게. 좀 자주 나오는 숫자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됐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이게 내분점. 과 외분점입니다. A라는 B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 좌표를 X1, 이 좌표를 X2로 할 때 이 P라는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X라고 합니다. 이 X를 X1과 X2로 표현하면 돼요. 결국 결론은, 여기 결론이 중요하거든. 결론은 M 더하기 N분의 MX2 플러스 NX1입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결론을. 한번 증명해 볼게. 길이는 결국 PA 대 PB가 M 대 N이라는 거 아니니? 인정합니까?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빼면 된다 그랬지. 얘는 얘가 더 크다는 게 보이니까 X 빼기 X1. 얘는 X2 빼기 X1. X입니다. 이게 M 대 N이야. 이렇게 문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자신이 뭘 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지? 구하고 싶은 게 뭐지? X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것들은 다 숫자로 변해. 알려주니까. 맞아, 맞아. X 구하고 싶으니까 X에 대해서 식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정리한다. 이거 먼저 N
x 빼기 x1 m x2 빼기 x5 분배 법칙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여기서 멈춘단 말이야. 난 뭘 하고 싶은 거야?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지금? x. 그럼 x가 있는 건 다 어느 쪽으로 보내야 돼? 이쪽으로 보내야죠. 그냥 방정식 푸는 것처럼 똑같아. 1차 방식 푸는 거야. 얘 보낼게. 얘는 놔두고 얘는 필요 없지. x가 없으니까. 넘길게. 그리고 얘를 x로 묶겠지. 그러면 내가 구한 x가 나오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제발 좀 수학 실력을 자신이 늘리고 싶다. 증명을 해보세요. 증명을 하면 수학 실력이 상당히 늡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식에 대한 감각이 생겨.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 해봐. 나오는 증명마다. 상당히 실력이 늘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늘어. 진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심화 문제가 늘어. 식에 대한 이해거든요. 나의 최종 목표가 X에 대한 식이고. 증명을 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되거든. 대충 때려 맞춰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증명을 해보세요. 자지 말고. 팔 때. 확 진짜 시작하자마자 자고 있어. 내분점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내분점은 수직선에서 관심 없거든. 결국 어디서 관심 있어? 좌표평면에서 관심 있습니다. A, B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갑니까? 근데 이 좌표는 당연히 X좌표도 있지만 Y좌표도 있겠지. 맞지? 얘는 X좌표만 있었으니까 끝냈는데 Y좌표는 대체 어떻게 구할까? 이 좌표를 똑같이 x1, y1이라 하고 이 좌표를 x2, y2로 할게요. 그럼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좌표는 x1이고 이 좌표는 x2고 이 좌표는 얘를 x, y로 놓으면 x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나니? 2-2에서 이런 거 했던 거? 이게 평행선 그었을 때 이렇게 얘 대 얘는 얘 대 얘지? 이건 증명 안 해도 되지? 그럼 얘가 평행선이야. 이 그림을 돌린 거야. 맞아. 이게 m 대 n이죠. 얘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이네. 어라? 이 P의 X좌표가 결국 이 좌표랑 똑같으니까 이 수직선 상황이랑 같아 달라 지금. 같지? 즉 내분점 구할 때는 X좌표와 Y좌표와 아무 관련 없어. X좌표는 X좌표끼리 따로 구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따로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Y좌표를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이렇게 수선을 내릴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평행이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그으면 이렇게. 그러면 얘 대 얘는 다시 얘 대 얘가 되겠지. 괜찮니? 그러면 Y좌표도 결국 이 방법대로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결론이야. 증명 끝났고 이제 결론이야. 결론 어떻게 외우냐. B,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구하려면 반드시 이 좌표 밑에 쓰세요. 이렇게. 결론 더한 걸 밑에다 쓴다. 그리고 X만 봐. 엇갈려서 곱한다는 뜻이야. 저게 엇갈려서 곱한다는 뜻이야. mx2 플러스 nx1 y좌표만 봐. 또 y좌표끼리 또 엇갈려 곱해서 써. y2 플러스 ny1입니다. 결론이야? 외우세요.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진짜 못 풀어 얘는. 2,3과 5,7을 2 대 1로 내분하는 점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더한 거 밑에다 쓴다. x만 봐 10, y만 봐, x만 봐 2, y만 봐 14, y만 봐 3.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쓰면 끝이야.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야. 내분점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뭘 배우겠어? 외분점 배우는 공식을 하겠죠. 외분점도 상당히 간단해요. 왜냐면 결론만 얘기할까? 외분점 구하는 공식 뭐지?
얘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알면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모르면 그것도 좀 웃겨. 맞아 안 맞아? 그럼들 증명해 본 적 있니? A라는 점과 똑같이 B라는 점을 보세요.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외분. 내분점이 아니라 내분점은 얘가 두 칸, 얘가 세 칸이라는 뜻이고 맞지? 외분점은 이 선분 바깥에 있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게 외분점이야. 외분점. 알겠니? 그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은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판단해봐.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왼쪽입니다. 왜? 아니 내가 어떤 점을 P를 잡았을 때 AP 대 이 뜻은 뭐냐면 AP 대 BP가 2대 3이란 얘기야. 즉 B에서 더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 노란색 선에 있어야 되는데 B에서 더 멀려면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더 멀지. 이게 외분점을 판단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알겠니? 무조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외분점은.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뭐 3대 2라고 나오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 알겠지? A에서 더 멀다는 뜻이잖아, 이게. 이게 외분점 위치를 비율로도 알아내야 돼. 알아듣겠니? 직접 구해서도 알아내야 되지만. 그러면 그냥 이쪽에 할게. 이렇게. 이게 외분점입니다.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증명 방법은 AP 대 PB가 M 대 N입니다. AP는 X 빼기 X1이고요. 얘는 X 빼기 X2입니다. 얘 먼저 쓸게. MX, X2, N의 X, X1. MX, MX2, NX, NX1.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X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X가 이건 다 넘겨서 식정리하겠지? 그리고 묶겠지. 그래서 X를 구하시면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끝!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Y값도 나와요. 외우세요, 이제. 제발 외워라, 이거. X2, Y2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빼기를 쓰세요. 여기다는. 똑같이 쓰는데 마이너스 씁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반드시. 그럼 내분점을 배웠는데 잘 봐라. 만약에 A라는 점이 이렇게 B라는 점이 있어. 1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럼 여기다 뭐 넣으란 얘기야? 1, 1, 1, 1 넣으란 얘기지. 사실 이런 점 무슨 점이라고 그래, 우리는? 중점이라 하지 않니? 그럼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 원래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였지. 기억나니? 여기다 11 넣어봐. 11 넣으면 2분의 x2 플러스 x1. 그래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야. 그래서 중점좌표 이렇게 나온 거였어, 사실. 알겠지? 그래서 중점좌표란 결국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가 됩니다. 까지가 나온 공식이야. 알겠지? 외우세요.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특히 외분점 구할 때야 반드시 암살하지 마. 암살하면 많이 틀린다. 내분점은 안 틀려. 더하기니까 사실. 근데 외분점은 암살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써. 그런 다음에 계산해도 시간도 그렇게 안 차이 나니까. 알겠지? 특히 외분점 구할 때는 암산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공식입니다. 진짜 모르면 못 풀어요. 여기는. 알겠지? 공식으로 다 풀 거니까. 그리고 무게중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야, 그만 자. 자고 싶으면 뒤에서 서서 들어. 이 확. 자. 야, 뒤로 서. 응. 저기 있잖아. 야, 서서. 답이 너야.
오! 오늘 안 좋네? 이 남자의 3인방들.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잘 잘까? 좋을까? 무게중심. 무게중심 뭡니까? 찾는 방법.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는 수학을 안 했다. 손 들어봐. 왜 무게중심? 몰라?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세? 이걸 중선이라 그래.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건 다 알지? 얘가 몇 대 몇이라는 건? 2대 이건 안 까먹더라. 2대 1은 안 까먹고 갔지. 이 6개 넓이가 다 같을까 틀릴까? 다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2대 1이 궁금하면 이게 평행선 그어서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닮음으로 증명됩니다. 중점 연결 정리해서 1대 2, 2대 1 끝. 그래서 1, 2, 얘가 1. 그래서 2대 1. 아니요, 2. 뭐야? 뭔 짓이야? 이렇게 돼. 됐죠? 그러면 나는 이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제 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 왜냐면 잘 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중점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얘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라고 배웠습니다. 괜찮지? 그럼 이 지란 좌표는 a좌표 x1과 y1 중점 좌표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할 점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내분점 구하는 공식 쓰면 더한 거 여기다 쓰고 x만 따로 곱해봤자 x2 더하기 x3가 되고 여기다 곱하면 x1이 됩니다. 똑같이 y2 더하기 y3고 y1이 됩니다. 결국 무게중심 좌표는 약간 평균 같은 느낌이지 세 좌표의 평균이 됩니다. 결론이야 3분의 x1, x2, x3의 합 3분의 y1, y2, y3의 합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외우세요. 외워야 돼. 여기는 안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나온 게 중선 정리. 다른 말로는 파푸스 정리라고 합니다. 수학자 이름이 파푸스여서. 중선이니까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이야. 는 아니지만 이 삼각형에서 중선을 그었을 때야 공식 이겁니다. AB의 제곱. 얘는 기억 안 나지? 거의 안 날걸? AB의 제곱, AC의 제곱은 AD의 제곱, BD의 제곱. 은 안 같겠지, 느낌상. 이거 더 길지 않니? 딱 봐도? 그래서 2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중선 정리야. 증명을 할 건데 결론이 중요해. 증명보다. 증명은 이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간 공식 배웠기 때문에 얘를 좌표축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중학교 때는 다 도형으로 증명했지만 이제는 식으로 증명합니다. 이 좌표는 A, B라고 잡을게요. 임의로 잡는 거니까 얘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편안하게. 얘를 이 길이 같아야 되니까 얘를 C, 0으로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C, 0이 됩니다. 좌표로. 그러면 AB의 제곱부터 할게요. 루트 A 더하기 C의 제곱에 B제곱이야. 거기에 제곱하면 돼요. 정리하면 A제곱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리고 AC의 제곱 루트 A 빼기 C의 제곱에 B제곱입니다. 거기에 제곱하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거 사라지니까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여서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옵니다. 즉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AD의 제곱. AD가 얘가 D야, D. 그러면 원점에서 거리니까 AD의 제곱은 루트. 뺀 다음에 제곱해봤자 0이니까 필요 없고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bd제곱 여기가 c잖아 길이가. 그럼 bd제곱은 c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 끝. 좌변과 우변은 같은 결과입니다. 외우세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중선이란 말이 중선 정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좀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외심, 내심이라는 용어가 좀 나오거든요. 좀 아셔야 돼요. 외심이 뭐지? 중학교 복습입니다. 외심. 외심이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외접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지? 이거 잘 기억 못 하더라. 외접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죠?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지? 딱 찍어서 찾니? 이렇게? 이 점 어떻게 찾죠? 이 점. 찾는 방법. 삼각형의 꼭지점을. 선을 그어. 이 점을 아래에 긋지. 나 이 점 찾고 싶은데 이렇게 그어서 결국은 그래 이 거리 같다는 게 이게 반지름 때문에 같건데 이거 성질을 사용할 거야. 근데 이 점을 어떻게 찾냐고. 이 점 찾는 방법. 선생님 잘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게 외심이야? 찾는 방법? 그냥 나온 김에 기억해. 세 변의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의 다시 한번 기억하면 돼. 또 까먹겠지. 그럼 또 나올 때 또 한번 기억하면 돼. 어느 순간에 기억됩니다. 이렇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이어서 당연히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유는 반지름이니까. 이게 외심이야?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외심은. 그 다음 내심.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이 점 어떻게 찾지? 보통 내심을 i로 표현하죠? i 찾는 방법. 이게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외심이라고 이렇게 안 알려주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서 뭐뭐뭐 나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외심인지 알아들어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용어 같은 데를.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나도. 맞지? 내심은 어떻게 찾아? 네, 세 각의 이등분선. 문제상에서 A각의 이등분선과 B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내심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문제상에서. 착하게 걔는 내심이므로 이렇게 안 알려줘. 문제에서. 알겠지? 그래서 저거 좀 그니까 졸지. 그냥 보기만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좀 저거 증명한 것도 적고 하나도 안 적어 증명해볼 거야 집에서 따로? 적으면서 좀 기억 좀 해.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변까지가 이 좌표를 DEF라고 하면 ID, IE, IF가 반지름이어서 같다.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심은 좀 성질이 좀 많아.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길이 같다는 거 아나? 이 길 같다 안 같아? 같지? 얘도 같지? 얘도 같지? 이 길이 접선의 성질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 같다는 거.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데 문제 풀 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가 뭘 쓸까 뒤에다? R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ABC의 길이. 이거 외워야 돼. 은근히 실제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합니다.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내접원의 반지름은 삼각형 넓이랑 세 변의 둘레의 길이 합만 알면 돼요. 이유는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몇 개 만들어? 3개 만들어서 쪼개서 구한 거야.
쪼개서 구한 거랑 한 번에 구한 거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 정도가 내심이야. 이 정도를 아셔야지 문제 풀 때 안 막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평행사변형이 은근히 나오거든? 문제 풀 때. 평행사변형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 있죠? 평행사변형 성질. 지금 내가 표시한 건 정입니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할 때. 성질.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도 같다. 그리고 말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걸로 풀거든,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두 대각선은 끝이야.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등분이 결국 중점이지. 그래서 문제 풀 때 두 대각선이 평행사변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제 문제 풀 때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인데 이렇게 글로 나온 걸 이제는 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AC의 중점과 BD의 이제 중점 구하는 방법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중점이 같다는 사실로 문제를 풉니다. 식을. 저거 좀 자지 말고. 됐어. 그리고 평행사변형.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니들이 알아야 될 게 각의 이등분선 공식. 이건 중성정리까지는 뭐 했겠지. 이거 아나요? 각의 이것도 잘 나와요. 중학교 과정에서의 공식 중에 잘 나오는 것들에 지금 써주는 거야.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이건 알더라 잘. 이거 뭐지? 무슨 공식이지? 각의 이등분선? 어떤 애들은 하트라도 하고. 아나요 이거? 이게 왜 하트야 근데? 이게 하트로 보이. 뒤집으면 하트인가? 알지? 외워야 돼? 뭐야 공식? 하면서 증명해서 풀 수는 없어? 외워야 돼? 중학교 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토행에 대해서. 이건 다 안 까먹더라. 얘 대 얘는 얘 대 얘야. 그냥 편안하게 외우면 돼요. 이게 각의 이등분선 공식이야. 각의 이등분수. 얘는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이고 외각의 이등분선 공식도 있어요. 얘는 잘 안 나와. 그래도 가끔 알고는 있어야 되고 얘는 정말 잘 나오고. 알겠지? 삼각형에서 외곽을 그리면 이 각을 이등분한 선. 이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 이거 아니 공식. 뭐야?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나요? 얘까지는 다 괜찮지? 그렇지. BD 대? 네, 이겁니다. 약간 이상하지?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AB 대 AC는 BD 대 DC. 됐죠? 증명은 이렇게 해서 평행선 그었을 때 이거 이용하는 거야. 평행선 그었을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 아니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그거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평행이니까 AB 대 여기를 2라고 하면 A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 BD 대 DC. 즉 A와 AC만 같으면 증명 끝이야. 맞아? 그리고 평행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으로 같아요. 평행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AC로 바뀌면서 증명 끝. 알겠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안 까먹어요. 알겠니?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증명을 해보라는 얘기야. 결론만 외우면 정말 금방 까먹어요. 증명 한번 하면 그렇게 어려운 증명도 아닌데. 맞지? 나는 수학을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증명을 해보세요. 문제만 됐다 풀지 말고. 진짜야. 상당히 많이 늡니다. 많이 늘어. 얘는 증명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평행선을 그어 얘랑. 그리고 나서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으로 같고 이 각과 이 각은 또 억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얘도 얘 대 얘는 얘 대 얘. 똑같이 읽으면 돼. 평행선 나왔을 때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로 읽은 거야. 똑같이. 그런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AE와 AC가 같지? 그러니까 AB 대 읽었을 때 AE는 원래 BD 대 DC로 이렇게 읽었는데 얘가 AC로 바뀝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끝. 증명. 여기까지가 알고 있어야지 부드럽게 풀려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또 필요한 게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지? 야.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다. 맞지? 그럼 마름모도 평행사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평행사변 이후로는 다 이 성질을 먼저 써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부드럽게 풀립니다. 괜찮나? 됐죠? 그러면 대표형부터 봅시다. 쭉. 오늘은 진도 좀 나갑니다. 다 나갈 거야. 평면좌표. 얘란 게 12개구나. 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3,2 A, -3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3이다. A, B 사이의 거리 아까 말했지. 뺀 다음에 제곱, 뺀 다음에 제곱, 뺀 다음에 제곱, 5의 제곱. 이게 4루트 3입니다. 양변 제곱하면 A-3의 제곱은 더하기 25는 16에다 48이네요. 그럼 A 빼기 3의 제곱은 넘기니까 25안 빼신 몇이니? 뭐야? 맞아? 맞겠지? 루트 나오니? 아, 전개합시다. 인수분해 안 돼서 깜짝 놀랐네. A제곱 마이너스 6A, 얘 34죠? 34니까 넘으면 14, 마이너스 14는 0이네.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 보자.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합은 몇이다? 6이다. 끝!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두근의 합. 맞지? 괜히 인수분해 안 된다고 성질 내지 마시고. 알아듣겠나? 괜찮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건 할만할 겁니다. 2번 유형으로 갑시다. 같은 거리에 있는데 X축에 있대요. Y축에 있대요. 같은 거리에 있어. X축이 있다는 점의 특징은 뭐야? X좌표. X, X, X. X축에 있으면 무슨 값이 0이야? Y값이 0이죠. 맞아?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PA와 PB가 같습니다. 라고 세워서 풀면 되겠죠. X-1의 제곱에 5의 제곱은 X-3의 제곱에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필요 없고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푼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플러스 25.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입니다. 맞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거기서 일어나. 잠깐 깨. 넌 뒤에 없으니까. 4X. 뭐야? 암산이 안 되잖아.
26에서 9 빼면 맞아? 9. 아이씨, 왜 안 썼어 얘? 9. 18이지? 18에서 26을 빼면 몇이냐? 8인가? 막 8. 그래서 x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p좌표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네. q좌표는 y축에 있으면 x좌표가 0입니다.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한다. QA와 QB가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1의 제곱에 y 빼기 5의 제곱 3의 제곱에 y 빼기 3의 제곱 제곱과 제곱은 하면 루트 사라지죠? 1 플러스 y 제곱에 10y 더하기 25 9 y 제곱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9 그래서 y 제곱도 사라지고 넘기면 마이너스 4y 똑같이 마이너스 8입니다. y는 2네요. 그럼 q좌표가 0,2입니다. 그래서 PQ의 길이 구하랬지? 그래서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뺀 다음에 제곱. 뺀 다음에 제곱. 답은 루트 8이니까 2루트입니다. 괜찮나? 어렵진 않지? 그냥 열심히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나? 봐봐. 이제 3번 유형. 외심이 나왔어요. 외심. 그래서 설명한 거야. 필요하니까. 이 세 꼭지점에 외심을 찾아라. 외심의 성질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 삼각형이 있을 때 외심의 좌표는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이유는 외접원의 중심이므로. 그래서 상당히 귀찮아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야. 열심히 식 세워서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푼다 루트 a 더하기 4의 제곱에 b 플러스 1의 제곱 뺀 다음에 제곱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뺀 다음에 제곱 다른 방법? 있긴 한데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도찐 개찐이야. 그냥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해서 두 번 푸셔야 돼요. 그런데 맞죠? 어이구. 정리합니다. a제곱 그냥 얘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수 있어. 상당히 길어. 식 자체가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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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넘기면 12a 넘기면 16b 숫자는 17 53 17 36 약분 좀 할까? 4로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넘긴다. 4a b는 10b가 아니라 14지 마이너스 8b 숫자 25 숫자 53 빼면 28 마이너스 28 4로 나눕니다. 두 번째 식 얘랑 얘랑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2배 할까? 2배 하면 3a 플러스 4b는 9고 밑에다 2배 하니까 2a 빼기 4b는 마이너스 14입니다. 연립 방식 푸는 거야. 특별한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이냐? 마이너스 5네요. a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6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b좌표도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는 거야.
가 틀렸다. 아, 3이다. 3. 오케이. 마지막 다 해놓고 마지막에 틀렸네. 얼마나 억울해. 맞지?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얘는 특별한 방법도 없어. 이게 외심을 이용한 성질로 푼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죠? 기억할 만하죠? 어렵진 않아. 그냥 하기가 귀찮은 거지.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다른 방법 있는 게 아니라. 알겠지? 정석인 방법으로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외심이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네요. 4번 유형. 보자.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세변의 길이를 알면 됩니다. 세변의 길이가 구하시면 돼요. 먼저 AB의 길이를 구하자. 뺀 다음에 제곱에 뺀 다음에 제곱 5네요. BC의 길이 구하자. 뺀 다음에 제곱에 뺀 다음에 제곱이니까 루트 50입니다. CA의 길이를 구하자. 뺀 다음에 제곱 3의 제곱 뺀 다음에 제곱 4의 제곱에서 5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가장 긴 변의 제곱 BC의 제곱이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과 같는지 확인하면 50은 25 더하기 25니까 같습니다.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에요. 맞죠? 그래서 BC가 가장 길지. 그럼 각은 누가 90도야? 네, BC가 아닌 게 90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등변이니까 정확하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기억납니까 이거? 가장 긴 변이 BC가 가장 길다고 칠게. 얘가 루트 50, 뭐 루트 60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무슨 삼각형이 돼? 안 했었나? 봐라. 이 상황이면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 마주보는 변을 보통 하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만족합니다. 인정하죠? 근데 잘 봐. 내가 지금 얘와 얘는 길이를 변화를 안 줘. 대신에 얘만 이렇게 회전시킬 거야. 옆으로 살짝. 그러면 누가 늘어나니? A만 늘어나지. 이거랑 이거는 변화를 안 줬다는 얘기야. 얘는 그대로 C, 얘도 그대로 B야. 대신 얘를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얘보다 커지겠지. 즉 얘는 둔각인 건 확실하지. 그래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커버리면 둔각 삼각형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삼각형을 판단 방법이야.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커야 돼. 그러면서 똑같은 그림은 이제 이거 이 AC의 이 B라는 길이를 앞으로 속일 거야. 앞으로 속이면 약간 이렇게 되겠지. 이 길이도 변화가 없어. 단 A만 줄어들겠지. 그러면 A제곱이 당연히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얘는 예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단 A가 가장 긴 변이란 말이 있었을 때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가 기준이야? 이렇게 되면 예각, 이렇게 되면 둔각. 알겠지?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든 그냥 열심히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A란 점이 5,2입니다. B란 점이 뭐야? 1,6이야.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를 다 P좌표 구하래. P좌표를 X, Y로. 얘는 길이를 제곱했지. 그냥 식으로 풀란 얘기야.
약간 이거랑 차이점을 기억해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달라 얘는. 얘는 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야. 왜? 길이만 구하면 봐봐 식을 해볼게. 루트 x-5의 제곱에 y-2의 제곱에 얘는 제곱해. 루트 x-1의 제곱에 y-6의 제곱에 제곱해. 그래서 루트가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루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 이걸. 그러니까 이 유형은 다른 유형이란 말이야. 얘는 식으로 못 푼단 말이야. 얘는 상황을 이해해야 돼. 얘는 그냥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제곱 때문에.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식 정리합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2y제곱에 마이너스 16y의 숫자는 37에다가 29 더하니까 66입니다. 이 식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뭐가 생각나? 그거 많이 했는데 앞에서 2차 그럼 어떻게 해? 2차식 있잖아. 최소값 어떻게 너 또 자네. 응? 너 계속 서 있어. 제가 서 각각을 완전 그 표준형으로 완전적으로 바꾼다 그랬지? x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2에 y제곱에 8y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66. 그래서 x값 따로 y값 따로를 다 완전제곱식화합니다. 마이너스 18 y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32 플러스 66. 식 정리합니다. 마무리. 계산하면 40, 50, 16이네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가 최소값이겠지? 그래서 최소값 16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부리의 방법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풀까요? 생각해봐. 얘는 안 나왔지만 얘는 어떻게 풀까? 이 식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 그래서 얘는 식으로 못 푼단 말이야. 루트가 사라져야 뭐 둘이 어떻게 할 거 아니야. 맞아. 얘는 이런 의미야. 5,2 1,6 6이니까 이 정도 하자. 어떤 점 P를 잡았을 때 거리가 최소냐고. 어딜까? P가. P를 여기다 찍을게 내가. 이거 더하기 이게 최소니? 아니지? 어디다 찍었을 것 같아? B? 맞아요. B는 B인데 여기다 어디다 찍어도 상관없어. 여기다 찍어도 결국 최소값. 맞지? 결국 얘의 최소값은 AB의 거리야 그냥.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사실. 의미로 푸는 거야.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비슷하지? 내 말은 이 제곱이 있냐 없냐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제곱이 있을 때는 식으로 푸면 돼요. 근데 얘는 거리로 구하는 거지, 맞지? 그때는 상황을 이용해서 점을 어디다 찍었을 때 그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지를 알아내라는 얘기야. 이게 다른 유형이야. 같은 유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알겠지? 풀다 보면 나올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여기는 없는 것 같긴 해서. 알겠어! 고만 진짜 그냥 멍하니 보지 말고 좀 적어. 그러니까 졸리는 거야. 그냥 멍하니 보면 왜 이렇게 멍하니? 응? 좀 필요한 것 좀 적으세요. 좀 적으세요. 프리한 것 좀, 내 것 좀. 졸지 말라고 적으라는 거야. 진짜 집중해서 보면 상관없는데. 응?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제. AB의 연장선.
이게 연장선. 봐봐. 연장선이란 말이 나오면 다 내분점, 외분, 외분점 내용이야.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알겠지? 이 말이 나온 거랑 안 나온 거의 풀이는 달라, 아예. 뭔 말이냐? 봐봐. A라는 점이 2,2야. 5,8 이 정도 할까? 이런 점 두 점을 A, B의 연장선. 그러면 이 노란색 아니면 이쪽 노란색에서 답을 구하세요라는 뜻이야. 근데 이 연장선이 없이 이것만 나오면 내가 구할 C라는 점은 여기 있어도 돼.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니? 이거 만족하는 점은 수도 없이 많겠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겠지. 맞아, 맞아. 약간 다른 유형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연장선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아, 외분점 내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볼 때 어느 때는 외분점을 구하고 어느 때는 식으로 구하는 거. 그건 문제상에서 표현해요. 반드시. 연장선이란 말이 나오면 외분점 이용해서 풀어요. 그런 뜻이야. 그럼 얘를 표현해볼게. 이렇게 나오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이게 C좌표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여기 C좌표. 봐봐. C좌표를 x, y로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망하는 거라고. 왜? 왠지 해볼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 두 점 사이 거리구나. 그럼 루트. 그래서 x-2의 제곱에 y-2의 제곱은 3배의 bc 루트 x-3의 제곱에 y-8의 제곱. 이렇게 풀려고 한단 말이야. 두 점 사이 거리를 배웠으니까. 봐봐. 근데 내가 식을 몇 개 세웠어? 어렵니? 내 식 몇 개 세웠지? 한 개 세웠어. 문자는 몇 개인데? 못 풀어! 선생님, 부정방정식을 배웠잖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부정방정식을 배웠을 때는 뭐 정수라는 조건이 나왔어야 했는데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못 푼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외분점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한 번에 풀 수 있거든. 연장선이란 말을 개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문제 풀 때. 니들이 나중에 보면 어느 때는 이렇게 풀고 어느 때는 저렇게 푼지를 구별을 못해서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여기 파트가 사실. 그냥 대놓고 내분점, 대놓고 외분점 구하라면 다 해. 그런데 이게 외분점을 구해야 되는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구별을 못해. 그래서 설명하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아, 왜 못 풀 수밖에 없는지를 알겠지? 이제 식 세우면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말은 A, B 대 BC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눈 떠! 제발! 3대 2란 얘기입니다. 맞아, 맞아. 그러면 뭐야? A, B를 여기다 다시 그릴게 그냥. 연장선에서 3대 2로 외분하는 점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겠니? 여기겠니? 또 고민한다. 여기? 여기? 진짜. 야. 아, 그냥, 아니, 이건 모르겠다. 이것만 보셨다 모르겠구나. 미안해. 3. 이게 3이라는 얘기죠. C가 2야. C가 여기 있으면 이게 2가 되니? 그럼 C가 여기 있어야지. 선생님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맞지? 근데 연장선의 말 때문에 내분점은 안 되는 거야. C가 여기도 돼. 2이면 사실 내분점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 연장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3칸을 잡았을 때 C가 2칸이어야 되니까 이 정도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가 안 되는 이유 알겠지 이제? 이제 물어본다? 이게 헷갈릴걸?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입니까? 읽어봐.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일까요? 이렇게 읽으면 망한다. 네. 결국 외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냥 5 맞지? 2. 그래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5대 2로 외분하는 점 구하시면 끝나는 거라고 이제. 그러면 한 번에 풀리잖아요. 외분점 구할 때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암산하지 말라 그랬어. 나도 안 해, 암산 잘. 외분점 할 때는. 내분점 할 때는 합니다. 다 양수일 때는 해도 돼. 안 틀려. 근데 하나가 양수, 음수 섞인 순간 부호 때문에 은근히 많이 틀려요. 진짜. 25에서 이긴 게 21.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그래서 40에서 36. 그래서 7,10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이게 외분점에 대한 내용이야. 니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여길 거야. 그게 B예요. 아, 이게 C인데요. B는 나왔는데 여기. 아, C 구하는 거. C. 외분점 C. 알겠어? 그러니까 대놓고 2대 3으로 외분하세요. 그럼 안 틀려.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어려워서 외분점, 내분점은 어려워한단 말이야, 실제로. 알겠어? 여기는 뭐 그렇게 다 대놓고 그냥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2대1, 이대로 외분점, BC. 됐죠? 그 다음에 7번까지 하고 잠깐 쉬자. 보자. 7번 유형. A 좌표가 마이너스 2,4, B 좌표가 1, 마이너스 1. 선분 AB를 T, 1 빼기 T 대 T로 내분하는 점 구하래요. 내분한 점. 내분하는 점이 일사분면 있대요. 내분하는 점 쪽 구하시면 돼요. 더한 거 밑에다 쓴다. X만 봐. X만 봐. 내분점일 때는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곱하로 1-t에 마이너스 1 빼기 더하기 4t. 이게 내분점입니다. 밑에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정리합시다. 1-3t네요. 정리합시다. 1 플러스 5t네요.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 맞지? 얘가 일사분면 점이래요. 맞지? 제 일사분면. 일사분면 점은 플러스지? 그래서 1 빼기 3t 양수. 마이너스 1 플러스 5t. 크다 작다니까 t의 답은 사이값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알아듣겠어? 여기까지? 괜찮나? 그렇게 괜찮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아? 마무리하고 싶까? 아니야? 내가 실언했구나, 실언했어. 네, 쉬세요.